칭기즈 칸의 유산은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고 소규모 부족들이 위대한 정복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티무르만큼 위대한 칸의 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몽골 제국을 재건하겠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그 잔재를 피바다 속에 휩쓸어버린 한 남자의 삶의 시작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티무르의 부상과 토크타미시와의 전쟁에 대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티무르는 쳇스멘마준시 5년경 사마르칸트 근처에서 투르크계 몽골 부족인 바를라스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일칸국과 아부사이드의 죽음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의 타미시린의 공격으로 두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일칸국은 지역 세력과 꼭두각시 칸들로 분열되었고 차가타이 칸국은 동쪽의 유목민 중심의 비무슬림 모굴리스탄 하가타이 칸이 계속 통치과 서쪽의 정착민 중심의 이슬람 트란스옥시아나로 나뉘었습니다. 트란스옥시아나에서는 1387년 카자흐가 찬탈하기 전까지 타가이 왕자가 통치했습니다. 카자흐는 칭기즈, 칸의 후손이 아닌 니그다리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1358년 카시간이 살해되고 그의 아들이 지역 아미르들에 의해 추방된 후 타가이 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티무르는 이를 침략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아들 일리아스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중에 바를라스 부족의 족장이 차가타이 군대 앞에서 도망쳤고 약 25세였던 티무르는 그를 새로운 족장으로 임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티무르의 권력 장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착민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와 유목민 투르크 몽골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티무르는 유목민 전사의 강인함을 지녔지만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안목도 있어 두 문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트란스옥시아나 점령은 짧았고 1463년 차가타이 칸이 사망하자 티무르는 손자인 아미르 후세인과 함께 차가타이 칸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1360년대 초반 이 전투 동안 티무르와 후세인의 운명은 엎치락뒤치락했고 때로는 보급품을 약탈하는 약탈자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양을 훔치던 중 티무르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화살을 맞아 영구적인 부상을 입고 심하게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름발이 티무르 또는 티무르랑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타메를란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65년 티무르와 후세인은 일리아스와 차가타이 세력을 트란스옥시아나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미르 후세인은 할아버지의 영토를 되찾았지만 수도를 트란스옥시아나 외곽의 바흐로 옮기는 등의 행동으로 지역 영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야심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티무르는 군대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1370년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후손이 아니었던 티무르는 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꼭두각시 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가타의 후손인 티무르는 칭기즈 칸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여 칭기즈 칸 가문의 사위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많은 포로학자, 장인, 기술자들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1370년대에 그는 지역 아미르들을 상대로 세력을 강화했고 호라즘의 수피 왕조와 마길리스탄의 새로운 칸인 카마르 알딘 도글라트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베코르드에서 도망쳐온 토크타미시를 받아들여 보호하고 지원하여 1378년까지 그 지역을 장악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기지를 바탕으로 토크타미시는 황금 호르드 전체의 지배권을 놓고 경쟁했고 이로 인해 티무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티무르는 호라즘을 다시 공격하여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는데 이는 이전 전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차가타이 칸국의 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숙련된 기마, 궁수와 기병이 주축을 이루었고 정복된 민족들이 보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부족 지도자들을 자신의 가족과 추종자들로 교체했습니다. 그의 군대를 거의 끊임없이 전쟁에 투입함으로써 장군들이 다른 권력 기반을 구축하거나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티무르 제국의 군사적 성공의 핵심은 바로 티무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뛰어난 전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티무르는 각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의 약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을 직접 지휘했고 권력을 거의 위임하지 않았으며 풍부한 전리품을 통해 병사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공포를 통해 정복지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1481년 꼭두각시 차가타이 칸과 황금 호르드의 다음 칸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은 티무르는 일칸국의 잔존 세력에 눈을 돌렸습니다. 티무르의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호라산과 이란 북동부의 소규모 세력들이 있었는데 티무르는 이들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384년이 되어서야 티무르는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준비하여 이란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지역 칭기즈칸 왕자에게 일칸국의 황제 칭호인 파디샤를 유지하도록 허용했고 티무르는 꼭두각시 칸들을 세웠습니다. 티무르는 일칸국의 두 수도인 술타니아와 타브리즈를 점령했습니다. 후자는 또 다른 일칸국의 후계자인 술탄 아흐메드 휘하의 잘라이르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티무르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1785년 사마르칸트로 돌아온 티무르는 즉시 다음 원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786년에 시작된 3년간의 원정에서 티무르는 서쪽으로 깊숙이 진격하여 술탄 아흐메드를 현재의 아제르바이잔으로 도망치게 했고 이후 조지아를 침공하여 트빌리시를 약탈하고 조지아 왕과 왕비를 사로잡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습니다. 이듬해 그는 또 다른 일칸국 후계자인 미르자 파라드를 공격하여 그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티무르는 아마도 당시 골든 호르드의 칸이었던 토크타미시가 1185년에 아흐메드와 우호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토크타미시는 코카서스와 호라즘을 자신의 영토로 여겼는데 이 두 지역 모두 이제 티무르의 지배해에 있었습니다. 티무르 군대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철수한 후 토크타미시는 1386년 말에 바쿠, 타브리즈, 나흐치반을 공격했고 1387년에는 카스피해를 다시 돌아 타슈켄트와 카슈를 점령한 후 부하라와 티무르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포위했습니다. 토크타미시가 철수하자 티무르는 호라즘을 다시 공격하여 칭기즈칸의 학살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토크타미시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은 호라산에서의 반란과 토크타미시와 동맹을 맺은 쿠마르 알덴에 대한 보복 원정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 티무르는 골든 호르드 침공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대규모 군대와 보급품을 모은 후 1361년 1월 예상보다 일찍 출정했습니다. 티무르가 우랄강을 키르크쿠에서 건널 것이라고 예상한 토크타미시는 그곳에 군대를 집결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력을 모으기도 전에 티무르가 강 상류에서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크타미시는 측면 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후퇴했고 뒤늦게 도착한 그의 군대는 티무르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티무르는 토크타미시를 더 깊은 초원으로 유인하여 그의 대군을 굶주리게 하려 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 티무르의 군대는 토크타미시의 전사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고 칸은 티무르의 군대보다 먼저 초원을 불태우려 했지만 습한 봄 날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을 안 티무르는 미르자 오마르 셰이크에게 2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토크타미시를 추격하여 전투를 벌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계략은 성공했고 토크타미시는 1361년 6월 18일 콘두르차 강에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거대한 군대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부분 기마공수와 경중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티무르는 중앙아시아 도시에서 보병을, 토크타미시는 킵차크 칸국의 도시 중심지에서 보병을 데려왔습니다. 티무르는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후방에 병력을 배치하여 양익을 강화하고 중앙 후방에서 후위대를 지휘했습니다. 금장 칸국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전면적으로 공격했고 토크타미시 자신도 여러 차례 돌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토크타미슈의 일부 측면 지휘관들이 배신이나 오해로 인해 후퇴했고 금장 칸국 군대가 흩어지자 티무르는 토크타미슈의 좌익과 중앙에 대한 방역을 명령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토크타미슈의 군대는 무너졌고 나머지는 후퇴했습니다. 승리는 거두었지만 토크타미시와 그의 군대 대부분이 탈출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티무르는 금장 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약탈을 일삼으며 자신의 영토로 돌아갔습니다. 1362년 8월 티무르는 이란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5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자파르 왕조를 멸망시키고 시라즈와 이스파한을 점령하여 페르시아 이라크까지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1393년 8월 티무르는 갑자기 출정하여 술탄 아흐마드를 기습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젤리아 아흐마드는 간신히 맘루크 술탄국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고 바그다드는 저항 없이 점령당했습니다. 티무르는 2달 동안만 도시에 머물다가 소규모 수비대를 남겨두고 철수했는데 아흐마드는 이듬해인 1394년에 이들을 몰아냈습니다. 당시 티무르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조지아를 황폐화시키고 금장 한국과의 국경 근처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토크타미시는 세력을 회복하여 티무르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려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맘루크 왕조, 카라코윤루, 잘라이르 왕조와 접촉했지만 티무르는 이러한 연합이 형성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티무르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토크타미시는 자신의 군대를 코카소스 북쪽에 배치했습니다. 양측은 마지막 외교적 노력으로 사절을 교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티무르는 1395년 초에 스텝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에 테레크 강변에서 토크타미시를 따라잡았습니다. 금장한 국군은 가장 가까운 여울의 북쪽 강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정면 공격을 꺼려 토크타미시를 따라 사흘 동안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셋째 날 밤 티무르 군대의 여성들과 하인들이 갑옷을 입고 계속 전진하는 동안 주력 부대는 어둠 속에서 재빨리 방향을 바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된 여울을 건넜습니다. 토크타미시는 이 속임수를 금방 알아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4월 14일 늦은 밤 진지에 배치되었다. 야간 공격을 예상한 티무르는 진지 주변에 해자를 파도록 명령했다. 티무르의 병사들은 해자 가장자리를 따라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며 티무르의 군대가 공격을 예상하도록 긴장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력 부대는 후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15일 아침 그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적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티무르는 포위 공격을 예상하여 후방 부대의 규모를 늘렸다. 토크타미시가 전투를 시작했다. 티무르는 테무르의 좌익 후방 부대를 공격하며 좌익 부대의 지원을 명령했고 황금 군단의 우익은 후퇴했습니다. 공격에 열중한 부대는 주력 부대의 안전을 뒤로 하고 추격에 나섰다가 위장 후퇴에 말려들었습니다. 포위된 좌익 부대는 전멸했고 전투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티무르는 요새화된 진영으로 후퇴했고 토크타미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며 티무르를 거의 사로잡을 뻔했습니다. 티무르 자신이 위협에 처하자 그의 지휘관들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마차들을 모아 임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황금 군대를 충분히 막아내어 나머지 군대가 지원군을 형성할 시간을 벌었고 저녁이 되자 방역에 나서 토크타미시 군대를 밤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첫날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규율과 질서가 재확립되었고 16일 아침 일찍 양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토크타미시의 군대가 다시 전투를 시작했고 그의 좌익이 티무르의 전위대를 밀어붙였으며 곧 티무르의 우익도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지휘관은 큰 방패들을 땅에 박아놓고 이 바리케이드 뒤에서 티무르의 궁수들이 말에서 내려 접근하는 타타르족에게 화살을 쏘아 징역을 막았습니다. 티무르는 친위대에서 여러 부대를 보내 지원했고 화살 세례로 토크타미시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훨씬 나았지만 토크타미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토크타미시 진영에 있는 불만을 품은 에미르에게 접근하여 아침까지 항복을 조건으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악타우는 전장을 떠났습니다. 토크타미시는 낙담했지만 결의를 다지고 다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악타우의 부재로 좌익이 약해진 토크타미시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티무르는 우익에 병력을 집중시켜 약해진 토크타미시의 좌익을 돌파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토크타미시는 좌익을 구하고 포위를 막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지만 티무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패배한 토크타미시는 질서 있는 후퇴를 계획하고 한 지휘관을 코카소스로 보내 티무르를 괴롭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토크타미시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티무르는 이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토크타미시는 더 이상 군대를 모을 수 없었고 그의 도시들은 티무르의 막강한 군대 앞에 고립되었습니다. 1395년 동안 티무르는 하지 투르크, 사라이, 타나 등 황금 군단의 모든 경제 중심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부를 사마르칸트로 가져갔습니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도시들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티무르의 분노가 이어졌지만 티무르는 1330년대에 시작된 육상 무역로 파괴를 완성했습니다. 티무르는 자신의 장군을 뒤에 두고 왕좌에 앉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리투아니아로 도망친 토크타미시가 다시 권력을 되찾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델리 술탄국을 상대로 벌인 파괴적인 전쟁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